안녕하세요. 속초여고 1학년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 수업 국어 네 번째 시간이에요. 어제 배운 지문을 다시 떠올리면서 내용 정리 후에 활동풀이 해보겠습니다. 어제 내준 영상과 퀴즈, 아직 안 보고 안 한 학생들도 있던데 영상과 퀴즈의 마감은 앞으로 이틀 남았어요. 서둘러 주세요. 그럼 학습 목표와 어제 배운 본문 정리 한번 할게요. 준비됐죠? 학습 목표, 읽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한다. 독자가 글을 읽고 독자와 필자, 독자와 독자 간에 서로 소통을 하면서 어떤 여론도 형성하고 의견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설문을 읽고 이 논설문에 대해서 필자의 입장 또는 필자가 보여준 입장들과 자신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은 동의하고 어떤 부분은 반박하는지 그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다음 본문 정리로 가볼게요. 본문 정리, 생명복제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 자리한 쟁점, 생명복제의 찬성과 반대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있었죠.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면은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더 중요한 그래서 생명복제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과학 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차 사회계약은 이제 사회계약이 맺어지게 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이제 보면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 그리고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자율성을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가 과학 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만 함으로써 과학 연구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어떤 사람들의 공공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학 연구의 자율성이 굉장히 극대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가면 헌법 제22조 제1항에도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과학 연구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헌법 조항입니다. 다음으로 과학 연구의 규제를 주장하는 입장을 볼 수 있는데요. 어, 과학 연구의 자유라는 가치는 모든 가치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장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나 자기결정권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 위배된다면 보장되지 않아도 된다. 규제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점점 대두되는데요.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과학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죠. 또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제2차 사회계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제2차 사회계약도 이제 뒤에 보면 산학협동이라고 해서 돈의 힘이 어떤 과학 연구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돼서 과학 연구에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차 사회계약과 2차 사회계약의 차이점. 1차 사회계약은 국가가 과학 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만 합니다. 굉장히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이죠. 제2차 사회계약은 이제 산업적 이윤 증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 다시 말해서 돈이 되게 중시됩니다. 그런 곳에 이제 경제 향상성이 있는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과학 연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돈이 되는 과학 연구만 지원을 한다는 거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 범위와 정도의 1차 사회계약과 2차 사회계약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는데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었어요. 결론 부분에선 지은이의 입장이 여기 나왔죠. 찬성, 반대, 자유, 규제가 아니라 이 자유 보장과 규제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로 가볼게요. 문제는 내용 확인과 목표 학습이 있는데요. 먼저 내용 확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활동을 통해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해보자 라고 나왔는데요. 인간 배아 복제에 관한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 허용하면 안 된다. 그 논쟁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쟁점은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라는 거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여기 예시답이 나와 있네요.
자, 다음으로 가면, 자, 2번 같은 경우는 제1차 사회계약과 제2차 사회계약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 1차 사회계약 같은 경우는 44페이지 마지막 부분 45페이지 앞부분에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과학 연구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국가는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과학자의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원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2차 사회계약의 경우는 과학의 산업화,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으로 이제 돈이 중심이 되죠. 금전적인 면. 과학 연구 활동은 산업적 이윤 증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 말이 어렵지만 결국 돈입니다. 돈. 그런 것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자, 3번으로 가면 내용 정리 3번으로 가면요. 제2차 사회계약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해보자. 순수 과학, 이제 과학이 어떤 진리,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탐구, 순수한 탐구 활동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나게 되죠. 지문에 나와 있었죠? 지문 내용을 보면 연구 비밀주의가 커지고 몰래 하는 연구, 이제 그리고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 과정 속에서 개별 과학자들이 전체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자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분업화가 이루어지니까요. 지원을 받기 위해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행위도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2차 사회계약의 문제점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론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다음 목표활동 가볼게요. 목표활동 2번을 보면요. 2번에 소괄호 1, 가나에 제시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근거를 들어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인간 대상 임상시험 피험자의 권리와 그러니까 어떤 약을 개발하는데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 실험에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피험자라고 하는데요. 그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법률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 대상 연구에 임상시험 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가 글은 그런 내용의 글이었고요. 나 글 같은 경우는 훌륭한 과학적 업적은 국가의 규제가 아닌 민간 부분의 자율성에 맡겨야지 이렇게 노벨상 과학 부분 수상자도 더 많이 나온다는 것, 연구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과학 연구의 규제, 자유, 양자택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새로운 방안이나 아주 지혜로운 어떤 해결책이 있다면 여러분들 나의 생각 부분에 기록해주면 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퀴즈 부분에 간단한 서술형으로 선생님이 받도록 할게요. 다음 넘어갈게요. 이건 예시고요. 자, 두 가지 입장이 다 나왔네요. 자, 필자의 생각. 이 글의 필자는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해보고 필자와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보자 했습니다. 필자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서 규제도 적절히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자의 생각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친구의 생각 이것들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이 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일으킨다고 보면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를 바탕으로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모든 활동인데요. 예시를 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이를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거나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면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예시 답안이 있어요. 각 친구들의 생각인데요. 여러분들도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면 거기 기록해 놓으면 됩니다. 교과서에 기록해 주세요. 자, 다음 4번. 2번, 3번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읽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이건 우리 맨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었어요. 과학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 이 글을 읽고 자신이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자기 생각을 형성하고 친구의 생각도 들어보고 글쓴이의 입장도 들어보고 이걸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제 알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학습 목표를 이룬 셈이에요. 여기 예시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면요. 통합 소단원 깨어보기 교과서 58에서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1번에는 두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윤동주의 자화상은 배우지 않았지만요. 여기 간단히 해석을 해볼게요.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시인으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 굳은 의지를 다지는 그런 내용의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자, 한번 보면요.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홀로 우물을 들여다보면 그 우물 속에 비치는 영상이 있겠죠. 바로 그것은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연 환경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기서 한 사나이가 있대요.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사나이가 누굴까요? 우물을 보면 그 우물 속에 비친 사람은 자기 자신이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봤는데 그 자기 자신이 밉대요. 나 스스로 나를 미워한대요. 자기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왜 그럴까?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가는 이유는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자신은 대학도 다니고 밥 세 끼도 따뜻하게 먹고 나라가 이렇게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치열하게 독립운동에 지금 뛰어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런 자신을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 반성, 성찰을 하게 되죠. 그런 모습이 바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라는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나작품을 보면요.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나무는 훨씬 적은 것을 소비하는데 나는 훨씬 많은 것을 소비하는데 소나무와 나를 비교하고 있죠.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광리의 솔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다. 이 솔숲에 가서 자기 모습을 반성하고 있죠.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는 이 엄한 스승 같은 이 솔숲에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1번 풀어볼게요.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생각하면을 통해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 각각의 작품의 작가 또는 화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가만히 들여다본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본다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이거 네 글자로 줄이면 자아 성찰이라고 하죠. 자, 다음 가볼게요. 2번 가의 화자와 나의 필자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가의 화자는 자기가 밉다고 했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나의 화자는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내지 못한 자신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의 화자는 미워하고 있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나의 화자는 자신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건 활동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어떤 장소에 가서 자기 자신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그 경험을 한번 여기 적어 보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과학 연구의 규제와 자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제 선생님이 내놓는 서술형 퀴즈에 기록해 주길 바랍니다. 과제 제출을 기준으로 출석 체크도 하는 거라서 과제가 나간 뒤 3일 뒤에 제출이 안 되어 있으면 결과 처리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었어요. 온라인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 밝은 얼굴로 힘차게 등교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